3단원은 상용 로그인데 요 상용 로그는 그 되게 어려운 문제들을 많이 빠지긴 했거든요. 그래서 단원이 좀 짧아지기도 했고 개수도 많지 않아요. 그런데 책에는 그런 용어 없지만 제가 설명을 좀 편하게 하기 위해서 인위적으로. 아니 옛날에 있던 거 요즘엔 잘 안 나오는데 옛날에 있던 어떤 유효 숫자. 네, 개념을 좀 이야기를 해서 같이 좀 보도록 할 텐데 유효 숫자라는 거거든요. 이상한 거 하지 마. 시끄러워. 유효 숫자라는 건 뭘 얘기하는 거냐면 예를 들어서 324라는 숫자가 있다고 치면 이 324라는 숫자는 뭐 사용록은 우리 한 번씩은 해봤으니까 자릿수가 세 자리 숫자예요. 그리고 숫자의 구조가 3 다음에 2 다음에 4가 나오는 숫자예요. 그래서 그 3 다음에 2 다음에 4가 나온다는 뜻으로 3.24 이렇게 쓰고요. 대신에 소수점이 실제로는 여기 있는 게 아니라 4 뒤에 여기 점이 찍혀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소수점의 위치를 10의 거듭제곱을 이용해서 나타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 녀석을 우리 유효 숫자 이렇게 표현하고요. 얘는 뭐 따로 이름이 있는 건 아니지만 10의 거듭제곱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둘이 하는 역할이 정해져 있다는 거야. 얘는 뭐냐면 숫자의 구조가 어떻게 생겼는지 첫 번째 누가 오고 그 다음에 누가 오고 그 다음에 누가 오는지를 나타내는 건데 이거를 그냥 3 다음에 2 다음에 4가 나와요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숫자들을 쭉 나열해 놓고 맨 앞에 하나 놔두고 소수점을 딱 찍는 거야. 이렇게 하기로 약속을 했어요. 통일을 했어. 유효 숫자라는 건 항상 맨 앞에 0이 아닌 어떤 숫자 그 다음에 점 찍고 나머지는 다 소수로 처리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10의 거듭제곱을 가지고 소수점의 위치를 지정을 해준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비교해야 될 숫자는 3240 뭐 이런 숫자인데 숫자의 구조가 똑같아요. 맨 마지막에 있는 이 0은 소수점의 위치 때문에 생겨난 거거든. 그러니까 얘도 유효 숫자로 써보자면 3.249 그 뒤에 10의 거듭제곱으로 세제곱 이렇게 생긴 녀석이 오게 될 거다라는 거야. 그죠? 그럼 확실히 알 수 있는 건 324랑 3240은 유효 숫자가 똑같고 자릿수만 다른 녀석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다고요. 그죠? 이 상태에서 이제 뭐 할 거냐면 미시시빈 로그를 취할 거다 해요. 상용 로그는 책에서는 이제 상용 로그의 정의를 뭐라고 했냐면 미시시빈 로그다 이렇게 말해요. 미시시빈 로그를 상용 로그라고 하고 그래서 미시시빈 녀석이 요 10을 안 쓰기 시작했다고요. 그래서 미시 안 써 있다면 미시 12 녀석이고 그거 생략된 거다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이걸 왜 상용이라고 하냐면 통상적으로 사용된 로그다라는 뜻이에요. 왜 이걸 통상적으로 사용한다고 표현한 거냐면 진법, 십진법. 십진법이 뭐냐면 우리가 쓰는 수체계가 십진법이거든요. 한 자리의 숫자가 10이 되면 더 이상 얘가 감당 못하고 다음 자리가 하나 커지는 거지. 0, 1, 2, 3, 4, 5, 6, 7, 8, 9 다음에 10은 얘가 더 이상 표현하지 못해요. 앞에 하나 커지고 얘는 다시 0으로 돌아가는 거지. 왜 우리 0, 1, 0, 1 이렇게 생겨먹은 숫자 이진법 그러잖아요. 그죠? 2가 되는 순간 다음 자리 숫자가 하나 커지는 거거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쓴 숫자가 십진법이기 때문에 자릿수를 10의 거듭제곱 가지고 나타내요. 소수점의 위치를 10의 거듭제곱으로 나타낸다고. 그래서 이 녀석을 미시 10인 로그를 취하면 좀 대충 숫자를 파악하기 편해진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실제로는 엄청나게 큰 숫자나 엄청나게 작은 숫자를 계산할 때 로그를 이용하시면 조금 편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우리는 사용할 일이 없지만 이런 숫자들을 사용하는 사람들은 로그를 이용해서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이제 얘를 상용 로그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쨌든 이렇게 생긴 녀석에다가 상용 로그를 씌울 텐데 미시 10인 로그인 이렇게 생긴 상용 로그를 씌워보면 오른쪽에 있는 것도 마찬가지로 로그 3.24 더하기 2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되겠죠. 로그 10의 제곱이라는 건 그냥 2가 된다는 거 뻔히 알잖아요. 그냥 이렇게 하고 넘어갈게요. 이렇게 생겼는데
이 로그 3.24라는 건 값을 찾아보면 얼마라고 나오냐면 0.5105 이렇게 나와요. 얘는 상용 로그 표에서 찾는 거야. 그죠? 상용 로그 표 볼 줄 알죠, 우리? 해서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되고요. 산수해보면 2.5105 이렇게 생긴 값이 나온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참고로 유효 숫자는 0이 아닌 숫자 하나 오고 그 다음에 점을 찍는 거기 때문에 이건 아무리 작아도 1보다는 커야 되고요. 아무리 커져도 10보다는 작아야 하거든요. 10이 되는 순간 다시 1이 되고 얘가 하나 커지는 거니까. 그죠? 이 유효 숫자라는 건 항상 1.0000보다는 크거나 같고 10보다는 작아요. 9.999까지 가능하다고. 그럼 이 상태에서 이 유효 숫자에다가 미시 10인 로그를 취해버리면 로그 1이랑 로그 10 사이에 얘가 들어있다는 거니까 항상 0 이상이고 1 미만이 소수가 튀어나오게 되어 있어요. 요 녀석이. 0 이상이고 1 미만의 녀석이 나오게 되어 있고 요 10의 거듭 제곱은 이 위에 10의 몇 제곱 할 때 여기 항상 정수 올라가게 될 거기 때문에 여기다 미시 10인 로그를 취하면 얘처럼 당연히 정수인 녀석이 튀어나오더라 라는 걸 알 수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 상용 로그를 씌우면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에 하는 이 소수 부분의 역할이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이 정수는 어디서 온 거라고? 여기서 온 거라고요. 소수 부분 어디서 온 거라고요? 유효 숫자한테서부터 온 거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죠? 그럼 바로 옆에 있는 숫자 아까 3240 얘도 가보면 로그를 씌우면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지. 로그 3.24 더하기 3 이렇게 될 거니까 계산해보면 3.5105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되겠죠. 이거 0.5105고 얘는 3이니까. 써놓고 나서 보면 얘인데 해보니까 어때? 얘하고 얘는 소수 부분이 똑같이 생겼죠. 소수 부분이 똑같이 생겼다는 건 뭘 얘기하는 거라고요? 유효 숫자가 똑같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라고요. 애초에 상용 로그의 소수 부분은 유효 숫자에다가 로그를 씌워서 만든 거니까. 소수 부분이 같아요? 유효 숫자가 같아요. 정수 부분이 2고 얘 3이거든. 이 3 어디서 온 거라고요? 10의 거듭 제곱 여기서 온 거라고. 10의 세제곱. 그죠? 얘는 10의 제곱에서부터 온 거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정수 부분이 하는 역할은 10의 거듭 제곱이랑 관련이 있는 거니까 몇 자리 숫자라는 걸 의미하는 거다? 세 자리 숫자라는 걸 의미하는 거다. 정수 부분이 2라는 건 유효 숫자에다 10의 제곱을 곱했다는 건데 유효 숫자는 원래 소수점 앞에 숫자가 하나 있어요. 그죠? 그 상태에서 이걸 두 개 뒤로 밀었다는 이야기야. 그러니까 세 자리 숫자가 되고요. 정수 부분이 3이래. 원래 유효 숫자는 소수점 앞에 숫자 하나 있었다고요. 이걸 뒤로 3개 민 거니까 총 4자리 숫자가 될 거라고. 그죠? 그래서 정수 부분이 하는 역할은 10의 거듭 제곱수, 즉 몇 자리 숫자인지 나타내는 거고 소수 부분이 하는 역할은 유효 숫자를 나타내는 거다. 그럼 이걸 가지고 당장 알아낼 수 있는 건 이런 거지. 어떤 숫자에 로그를 씌웠더니 5.5105래. 그럼 이걸 가지고 우리 x가 어떤 값을 갖는지 알 수 있다고요. 소수 부분이 다 똑같이 생겼잖아요. x는 유효 숫자가 얼마다? 3.24다. 몇 자리 숫자래? 6자리 수. 5점 얼마래? 뒤에 누가 왔다? 10에 5제곱이 왔다고요. 그래서 3, 2, 4, 빵, 빵, 빵 이렇게 생긴 녀석이 오겠죠. 소수점을 뒤로 5개 밀 거니까 여기까지 올 거잖아요. 쓴 것처럼 6자리 숫자가 될 거다라는 걸 알 수 있다고요. 오케이? 그래서 이게 유효 숫자와 10의 거듭 제곱을 이용해서 나타내는 거다. 그래서 앞으로 제가 설명할 때 계속 이런 표현들을 쓰게 될 것 같아서 그래서 제가 지금 미리 이야기를 한 거고요. 뭐 정확히 얘가 뭔지 정의하지 않아도 대충 이해는 되죠. 그 정도만 알고 있어도 충분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기본적인 상용 로그의 성질인데 여기서 하나만 더 이야기를 하자면 똑같은 유효 숫자 3.24를 가지고 있는 숫자 중에는 1보다 작은 숫자도 있잖아요. 0.0324 이런 녀석도 이 앞에 있는 0들은 소수점의 위치 때문에 자리를 메꾸려고 들어간 녀석들이기 때문에 얘도 유효 숫자를 쓸 때는 3.24 이렇게 써요. 대신에 소수점을 앞으로 2칸 당겨야 되거든. 여기 있던 소수점이 지금 이렇게 간 거니까 얘는 10의 마이너스 2제곱 이렇게 쓰셔야 돼요. 그죠? 100분의 1을 곱해야지 얘가 될 거라고. 듣고 있는 거지, 설마? 네. 그래서 이렇게 생긴 녀석이고요. 마찬가지로 로그를 씌워보면 로그 0.0324 계산해보면 로그 3.24에
얘는 빼기 2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되겠다. 그렇죠? 이거는 0.5105 마이너스 2고요. 계산해보면 마이너스 1.4895 이렇게 생긴 녀석이 돼요. 근데 써놓고 나서 보면 아니 얘랑 유효 숫자 둘이 똑같다고 했는데 소수 부분이 둘이 다른 것처럼 보이잖아요. 하지만 값은 이게 맞아요. 하지만 상용로그의 소수 부분 그러면 4895라고 말하지 않아요. 왜냐면 이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0.4895 이거인 거잖아. 소수 부분이 지금 보시다시피 음수예요. 그러면 이건 상용로그의 소수 부분이라고 부르지 않아요. 상용로그의 소수 부분은 항상 0 이상이고 1 미만이어야 돼요. 그래서 실컷 다 계산하고 났더니 이런 값이 나왔어. 그럼 얘는 이 상태로 두지 않고 다시 바꾼다고. 마이너스 2 더하기 0.5105로. 이게 왜 5105가 된 거냐면 마이너스 1에서 얘는 하나 줄어들고 1 떼서 얘 주는 거지. 1 빼기 0.4895 하시면 얘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쓰셔야 요게 상용로그의 정수 부분, 요게 상용로그의 소수 부분이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리고 요거 약간 계산 덜한 것 같은 찝찝함이 있잖아요. 그래서 얘를 표기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표기하기도 해요. 이걸 그냥 이렇게 표시만 한 거야. 이 위에 짝대기를 그으면 이건 마이너스 2 더하기 0.5105란 이야기예요. 마이너스 2.5105가 아니고 마이너스 2 더하기 0.5105. 이런 기호가 옛날에는 많이 썼는데 요즘엔 잘 안 쓰긴 하거든요. 근데 혹시나 어디서 숫자 위에 갑자기 짝대기 나와 있는 거 보시면 요거 상용로그에서 이런 뜻으로 쓰는구나. 정수 부분이 마이너스 2고 소수 부분이 0.5105야 라는 걸 나타내기 위해서 이렇게 쓴다 라고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됐죠? 그리고 정석에 그런 용어를 소개를 하고 있어서 이야기를 하자면 이제 이 상용로그의 정수 부분을 옛날에는 지표라고 불렀어요. 그리고 상용로그의 소수 부분을 가수라고 불렀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한자어라 그래서 요즘엔 잘 안 써요. 교과서에도 이런 용어들이 빠졌어요. 그래서 불편하지만 상용로그의 정수 부분, 상용로그의 소수 부분이라고 말은 하거든요. 정석에도 소개는 하고 있는데 교과서에서는 빠졌으니까 이젠 안 쓸게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이런 멘트도 보시면 뭐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이거 수업할 때 아마 여러분 학교 수업할 때 썼던 것 같은데 이런 말을 선생님들이 아무래도 이런 용어를 가지고 오랫동안 수업하셨으니까 아직 입에 배어 있겠죠. 그죠? 대충 지표라는 건 어느 정도 크기의 숫자인지를 알려준다는 의미로 지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소수 부분에 해당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게 상용로그의 가장 기본적인 형태가 될 거다. 요거 하나 더 얘기하자면 마이너스 1에 상용로그의 정수 부분이 마이너스 1에 이게 어디서부터 온 거라고요? 여기서 온 거거든요. 그럼 상용로그의 정수 부분이 마이너스 2다. 그건 실제로 뭘 얘기하는 거였냐면 소수점 아래로 두 번째 자리에서 처음으로 0이 아닌 숫자가 나와요. 이렇게 표현하는 거였어요. 이거 이제 책에서 관용적으로 쓰는 표현이기 때문에 기억하시면 좋겠죠? 유효 숫자에서 소수점을 앞으로 두 개를 당긴다는 이야기야. 그죠? 여기서 소수점을 두 개를 앞으로 당기다 보니까 소수점 아래로 두 번째 자리에서 처음으로 유효 숫자가 시작을 해요. 0이 아닌 숫자가 나온다. 그냥 책에서 자주 쓰는 표현이니까 기억하시라고요. 마이너스 2야 소수점 아래 두 번째 자리에서 처음으로 0이 아닌 숫자가 나온다. 오케이? 그래서 상용로그 정수 부분 만약에 양수였으면 2 내 세 자리 숫자란 이야기예요. 10의 제곱을 곱한 거니까 마이너스 2 내 소수점 아래 두 번째 자리에서 처음으로 0이 아닌 숫자가 나타나는구나.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되겠죠? 그래서 책에 혹시 책 가지고 계시면 37페이지 보시면 되겠죠? 칠판에도 있으니까 칠판 보셔도 돼요. 37페이지에 정리가 되어 있는데 기본 정석 상용로그 정수 부분의 성질 그리고 밑에 소수 부분의 성질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양수 A의 상용로그 값에 대해서 정수 부분이 n 자릿수이면 아이 말이 헷갈리게. 자, 이 똑같은 말이 두 개 반복돼 가지고요. A의 정수 부분이 n 자릿수이면 로그 A의 정수 부분이 n-1이래요. 이거 무슨 소리냐면 아까 뭐였죠? 3, 4, 7이었나요? 34.7 이런 애들은 정수 부분이 두 자리인 수라는 거야. 그럼 이건 상용로그를 씌우면 지표가 얼마다? 1이다 그 얘기라고요. 왜냐하면 얘는 3.47에다가 10의 1제곱을 곱한 거니까. 여기서 말하는 진수 A의 정수 부분이라는 건 이게 몇 자리 수냐 그 얘기하는 거고요. 얘는 정수 부분이고 얘는 소수 부분이잖아. 이 지표 자체, 아니 진수 자체의 정수가 몇 자리 수냐 그 얘기하는 거고 두 자리 수니까 로그 A의 정수는 1이다 그 얘기가 되는 거라고요. 그죠? 그래서 정수 부분이라는 표현이 두 번 나와서 좀 헷갈리는데 이건 실제로 몇 자리 수냐를 이야기하는 거고 얘는 정수가 얼마냐를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래서 보신 것처럼 요만큼이 n 자리 숫자면 이거 상으로 씌웠을 때 n-1 더하기 0. 얼마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될 거다라는 소리고요. 동그라미 2번 보시면 소수점 아래로 n번째 자리에서 처음으로 0의 n 숫자가 나온다. 이건 뭐라고? 정수 부분이 -n이다. 그 얘기하는 거라고요. 조심해야 돼. 소수 부분은 0보다 큰 녀석이어야 돼요. 계산을 막 하고 나서 보면 소수 부분이 0보다 작아질 수 있는데 그럼 정수 부분에서 떼와야 된다고. 2번 소수 부분의 성질. 진수의 숫자 배열이 같은 수. 즉 유효 숫자가 같은 수들의 소수 부분은 같더라. 이렇게? 네, 이게 상용로그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의 기본적인 성질 되겠습니다. 몇 자리 수인지 또는 소수점 아래 몇 번째 자리에서 처음으로 0이 아닌 숫자가 나오는지를 조사해 보래요. 그럼 얘는 뭘 물어보고 있는 거냐면 상용로그 씌워서 정수 부분이 얼마인지 한번 살펴보세요. 그 얘기가 되겠죠. 자릿수 물어보는 거니까. 그래서 6의 100제곱이라는 녀석 나왔는데 6의 100제곱이라는 건 상용로그를 씌워보면 100 곱하기 로그 6이고요. 로그 6이라는 건 2 더하기 3이니까 로그 2 더하기 3, 로그 2 더하기 로그 3. 이렇게 생긴 녀석이고 로그 2는 3010으로 로그 3은 4771로 계산하라고 했으니까 100 곱하기 0.7781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얘가 77.81이라는 숫자가 만들어집니다. 6의 100제곱에 상용로그를 씌웠더니 77.81이래요. 이 숫자의 상용로그의 정수 부분이 얼마냐면 77인 거지. 그럼 6의 100제곱은 몇 자리 숫자다? 78자리 숫자다. 이거 뭔 소리라고? 6의 100제곱은 뭔가 유효 숫자가 있고요. 거기에 10에 77제곱 했다 그런 이야기라고. 그러니까 78자리 숫자라고요. 아니, 생각해봐. 6을 100번이나 곱하면 엄청 큰 숫자가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이야기 하는 거고요. 한 김에 요 0.81이라는 것도 한번 생각을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0.81이라는 유효 숫자는 소수 부분은 0.81에 해당하는 어떤 유효 숫자가 있을 텐데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로그 2가 0.3010, 로그 3은 0.4771이래요. 로그 4는 어때요? 얘는 2의 제곱이니까 이거 2배 한 거다. 그죠? 그래서 0.6020 이렇게 생긴 녀석이에요. 로그 5는 둘이 더하면 1이거든요. 로그 2랑 로그 5는 더하면 로그 10이니까 1이에요.
즉 로그 5라는 건 이건 2분의 10이라고도 볼 수 있다고. 그래서 1에서 요거 뺄 거니까 0.6990 이렇게 생긴 녀석이에요. 로그 6은 방금 찾은 것처럼 2 곱하기 3이잖아요. 그러니까 로그 2랑 로그 3 더해서 7, 7, 8 하나 이렇게 생겼고요. 로그 7은 소수라서 뭐 알 수 없고요. 로그 8은 2의 세제곱이니까 이거 3배하는 거다. 그죠? 0.9030. 로그 9는 3의 제곱이니까 요거 제곱하는 거예요. 그죠? 9, 5, 4, 2. 로그 10은 1.0이에요. 로그 1은 빵이고요. 중간에 로그 7은 소수이기 때문에 안 나와 있는데 필요하면 상용로그 표가 주어지든가 뭐 아니면 저런 식으로 문제에서 주겠죠? 로그 7은 표 찾아보면 얼마니? 맨 뒤에 있겠지? 응. 로그 7은 0. 이렇게 생긴 녀석이거든요. 네? 뭐라고? 이렇게 생긴 녀석이에요. 그럼 자 이제 뭘 얘기하고 싶어서 그런 거냐면 어떤 유효 숫자에 로그를 씌웠더니 0.81이래. 근데 여기 살펴보면 유효 숫자라는 건 항상 소수점 앞에 어떤 숫자 오고 수점 찍고 나머지 다 소수 처리하겠다 그랬거든요. 즉 정수 부분이 하나짜리인 녀석인데 그 하나짜리인 녀석들 1에서부터 9까지를 쭉 나열해 보면 이런 값들을 가지게 될 거라는 거야. 그럼 0.81이라는 숫자는 여기서 지금 어디 사이에 껴있냐면 여기 사이에 껴있어요. 0.81이 여기 껴있는 거잖아. 그럼 이 유효 숫자는 6과 7 사이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봐봐. 0.81은 0.8451이랑 누구? 7781 0.7781 요 사이에 들어있는 녀석인데 이건 누구였냐면 로그 6이고 이건 로그 7이에요. 그럼 내가 찾으려고 하는 로그 유효 숫자는 6과 7 사이에 들어있는 숫자였을 거다 그 얘기라고. 그죠? 다시 말해서 이 6의 100제곱이라는 건 조금 더 디테일하게 써보면 유효 숫자가 6. 얼마 곱하기 10의 77제곱 이렇게 생긴 녀석이었을 거다라는 말이에요. 정확히 0.81에 해당하는 값은 뭐 뒤에 상용로그 표를 찾아보면 조금 더 정확하게 알 수 있겠지만 뭐 그걸 찾으라고 문제가 나왔을 리는 없고요. 여러분한테 물어볼 수 있는 건 6의 100제곱이 도대체 몇 자릿수인지 그리고 맨 앞에 오는 숫자가 누구인지 정도를 물어볼 수 있고 이걸 우리 보통 최고 자리 숫자 이렇게 표현하죠. 책에서 6의 100제곱 몇 자릿수야? 78자릿수. 최고 자리 숫자 누구야? 6이야.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최고 자리 숫자를 찾는 건 결국 유효 숫자의 첫 번째 숫자가 누구인지를 찾는 거고 유효 숫자의 첫 번째 자리 숫자는 얘네들을 이용해서 찾는 거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죠? 하나 보너스로 이렇게 거듭 제곱수 나오는 거 중에 마지막 자릿수를 물어보는 경우도 있거든요. 6의 100제곱 마지막 자릿수는 얼마예요? 6의 100제곱 마지막 자리 숫자는 뭐예요? 제일 끝에 자리수. 0? 마지막 자리수. 1의 자리수 뭐냐고. 6을 100번 곱하면 자릿수가 78자리야. 이렇게 길다는 숫자라고. 맨 앞에 6이 온다고 방금 찾았잖아요. 그럼 맨 끝에 누가 오냐고. 빵. 6을 열라 곱해봐라. 1의 자리가 빵이 되는 경우가 있나. 거듭 제곱수라니까요. 6이요. 0. 6이요. 6이죠. 6은 계속 곱해봤자 1의 자리는 6이야. 6이고요. 6, 6, 36이잖아. 거기다 6을 또 곱해봤자 1의 자리는 계속 6이지. 6에 1, 2, 3, 4를 곱하는 게 아니고 6에 6을 곱하고 거기에 또 6을 곱하고 또 6을 곱한다고. 계속 6을 곱하는 거야. 1의 자리 계속 6이라고 사용하. 그죠? 그래서 그렇게 거듭 제곱수는 1의 자리를 물어보는 경우도 있다고요.
누가 할까? 다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뭐 요건 하나 할까요? 마지막 거? 나머진 해보시면 될 것 같죠? 이거 하나 합시다. 5번. 2의 200제곱 나누기 3의 300제곱이래요. 숫자 진짜 거지 같다. 로그 2의 200제곱 나누기 3의 300제곱 이라는 건 200 로그 2에서 300 로그 3을 빼는 거야. 그죠? 200 곱하기 0.3010에서 300 곱하기 0.4771을 빼는 겁니다. 이거 계산을 해보면 누가 되냐면 82.93 마이너스 82.93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된대요. 정수 부분이 얼마다? 이 녀석의 정수 부분은 마이너스 83. 소수 부분은 얼마다? 0.07. 그죠? 소수 부분이 마이너스 82고 정수 부분이 마이너스 82고 소수 부분이 0.93 아니야. 계산을 한 결과는 이거지만 마이너스 83이 돼야 되고 1 빼기 0.93이 돼야 되니까 얘가 소수 부분이라고요. 그럼 소수점 아래로 몇 번째 자리에서 처음으로 0이 아닌 숫자가 나온다? 83번째 자리에서. 83이니까. 그죠? 이거 양수일 때랑 음수일 때랑 약간 달라요. 헷갈리시면 안 돼요. 소수점 아래로 83번째 자리에서 처음으로 0이 아닌 숫자가 나와요. 그걸 누가 나와요? 0이 아닌 숫자로 누가 나온다? (0.0000) 하다가 83번째 자리가 오면 0이 아닌 숫자가 나온다고. 0이 아닌 숫자 누가 나오냐고. 3. 왜 3인데? 7. 왜 7인데? 3010이랑 누가 나온다? 뭐 보란 이야기예요? 유효수 유효 숫자 보란 이야기야. 유효 숫자의 첫 번째 숫자가 누구냐를 물어보는 거잖아요. 네. 유효 숫자랑 관련 있는 건 누구라고? 얘지. 0.07. 0.07은 어디 있어? 여기 있어, 여기. 0.7이 아니고 0.07이라고. 여기 있잖아, 여기. 네. 그럼 유효 숫자 뭐란 이야기예요? 어디 누구 사이에 있다? 1과 2 사이에 있다고. 여기에 유효 숫자 껴 있다고요. 그러니까 1.땡땡땡이다 그런 소리인 거지. 그죠? 소수점 아래 83번째에서 처음으로 0이 아닌 숫자 1이 나타난다. 그럼 0.000을 83개 하고 나서 1 나오는 0.00 해서 이 밑으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해서 83번째 자리에서 1이 나온다고. 이 앞에 82개의 빵이 있겠죠. 그러니까. 이 생각을 해봐야 이거 4 나누기 27을 100제곱하는 거야. 미친 숫자 나오겠죠. 이런 숫자들을 연산할 때 상용 로고를 쓰겠다는 거예요. 같은 거 한 번 더 연습하는 거예요. 3의 30제곱이 몇 자릿수인지 또 가장 높은 자릿수가 몇인지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몇 자릿수인지는 정수 부분 보란 이야기고 가장 높은 자릿수는 소수 부분 보란 이야기예요. 어차피 로그를 씌워야 되니까 상용 로그 3의 30이라는 건 30 곱하기 로그 3이고요. 로그 3은 0.4771로 계산하세요니까 30 곱하기 0.4771 이렇게 생겼고 계산을 해보면 14.31이야? 13 이렇게 생겼대요. 이거야? 책에 나와 있어요. 이렇게 생긴 녀석인데요. 정수 부분이 얼마다? 14. 소수 부분이 0.313. 몇 자리 숫자다? 15자리수. 최고 자리수 누구?
최고 자릿수 얼마? 2. 0.313이면 어디 붙어 있어요? 여기 있잖아. 3010이랑 4771 사이에. 그러니까 요 숫자 2점 얼마다? 그런 이야기지. 최고 자리 숫자 2다. 마지막 자릿수 누구다? 그럼 뭐냐고? 이 2486이 왜 나와? 뭐고 하는 건데? 말을 빨리. 3, 9, 7, 1, 3, 7. 마지막 자릿수는 뭐예요? 3. 뭐지 이 분위기? 왜 이래? 3, 9, 27, 81, 243 마지막 자릿수 누구냐고. 초등학교 때 하는 거야. 3971이 반복되는 거야. 응? 여기다 또 3 곱하면 9 되고 3 곱하면 7 되고 3 곱하면 1 되고 이렇게 계속 되는 거잖아. 그지? 3에 30제곱 물어봤어. 30번째 누구 오냐고. 9. 잠 좀 깨봐. 정신들 차려 좀. 정신 깼어요. 2번 6의 50제곱 나누기 7의 50제곱이 얘도 지금 몇 번째 자리에서 처음으로 영의 숫자 나오는지 또 그 숫자가 누구인지 구하세요니까 상윤하고 시어보라는 건데 얘도 50제곱 50제곱이야. 똑같이 50제곱이니까 그냥 하나로 합칩시다. 로그 6의 50제곱 나누기 7의 50제곱 이렇게 생겼는데 이거는 50으로 묶어보면 로그 6 빼기 로그 7 하세요 그런 이야기니까 계산을 해보면 50에다가 로그 2랑 로그 3을 더하고 로그 7을 빼세요 그런 이야기네요. 그죠? 로그 2랑 로그 3이랑 로그 7은 문제에 다 나와 있으니까 계산 얼마냐? 계산 다 계산해보면 3.35가 된대요. 마이너스 3.35 정수 부분이 얼마다? 마이너스 4다. 소수 부분은 0.65다. 그러니까 소수점 아래로 네 번째 자리에서 처음으로 0이 아닌 숫자 4가 나온다. 0.65는 어디 있는 거니까? 여기 있는 거니까. 그죠? 4점 얼마 얼마 이렇게 생겼을 거니까 소수점 아래 네 번째 자리 처음으로 4라는 0이 아닌 숫자가 나올 거다. 뭐 그런 이야기네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 문제에서처럼 로그 2, 로그 3, 로그 7의 값이 이렇게 나와 있으면 저 나와 있는 값을 이용해서 찾아보시면 되고요. 바로 옆에 나오는 기본 문제는 얘는 이제 정확히 상용로그의 값이 뭐 물론 상용로그 표도 근사값이긴 하지만 그 값이 나온 게 아니고 다른 힌트가 주어진 상태에서 이제 저것들의 값을 한번 살펴보세요 그런 이야기거든요. 자릿수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여기다 상용로그 씌우라는 거야. 그럼 로그 7의 값을 알면 좀 더 편하게 찾을 수 있을 텐데 문제에 로그 7이 안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로그 7은 쓰시면 안 되고요. 대신에 7의 100제곱이 85자리 숫자라고 했으니까 이게 로그 7에 대한 힌트가 될 거다라는 말이야. 정수 부분이 얼마란 이야기예요? 84. 84라는 이야기죠. 85자리 숫자라는 건 얘가 84. 땡땡땡 이렇게 생겼다는 이야기거든. 그죠? 좀 더 있어 보이게 표현하자면 로그 7의 100제곱이라는 게 84보다는 크거나 같고 85보다는 작더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다. 그렇죠? 이 뒤에 점 땡땡땡은 0 이상 1 미만이니까. 그 다음 100으로 다 나누면 되겠네. 로그 7은 0.84 이상이고
0.85 미만이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네요. 네. 그죠? 정확히 얘가 얼마인지 모르지만 대충 요 사이에 들어있구나라는 걸 얘가 힌트를 준 거고 그 다음 물어보고 있는 건 얘네요. 그죠? 로그 7의 25제곱 즉 25 곱하기 로그 7 얘를 물어보고 있는 거고 로그 7이 요 범위에 있으니까 25씩 다 곱해버리면 되겠다. 그죠? 네. 로그 7의 25제곱은 여기다 25 곱하시면 21? 20에 맞아요. 21 이렇게 생겼고요. 여기다가 25를 또 곱하시면 21.25 맞아요. 오.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되겠네요. 그래서 21보다는 좀 큰데 21.25보다는 조금 작은 거니까 21점 얼마겠구나 정도는 알 수 있죠. 제가 21점 땡땡땡이니까 정수 부분이 21이구나. 그래서 22자리 숫자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아, 네. 그럼 옆에 있는 77의 20제곱이라는 것도 로그 7의 범위가 요 사이에 있다는 걸 찾았고 마찬가지로 로그 11의 범위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찾을 수 있으니까 77의 범위도 찾을 수 있고 77의 20제곱의 범위도 찾아낼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요거는 직접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뒤에 그 다음 문제 요 기본 문제 3-4번이 사실은 되게 어려운 문제거든요. 옛날에 어렵게 많이 나왔는데 요즘에는 힘을 많이 빼서 요 정도 수준의 문제만 풀 수 있으면 될 것 같긴 해요. 근데 이제 요거는 푸는 방법이 좀 정해져 있죠. 책에는 요거 하나만 나와 있는데 밑에 유제 보시면 유제 잠깐 눈을 보시면 유제의 1번은 맨 끝에 보시면 소수 부분이 같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유제 3-7의 2번 끝에 보면 소수 부분의 합이 1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 소수 부분 가지고 나오는 문제는 크게 두 가지 유형이 있거든요. 그래서 기억을 좀 해두시면 좋은 게 이건 빨리 썼다 지울게요. 로그 A와 로그 B의 소수 부분이 같다. 빼면 정수. 그죠? 얘는 로그 A에서 로그 B를 빼면 정수더라 라는 사실을 이용해서 푸셔야 돼요. 네. 이게 본능적으로 소수 부분이 같다 그러니까 소수 부분을 찾을 생각을 하거든. 그래서 이거의 소수 부분 찾고 이거 소수 부분 찾아서 둘이 같다 이렇게 방정식을 풀려고 하는데 그렇게 해도 뭐 대부분은 풀 수 있어요. 대부분은. 근데 굉장히 귀찮아지고요. 물론 말했지만 어려운 문제들을 많이 빼서 쉬운 문제들만 나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 전혀 불가능하지 않아요. 그렇게 고생스럽지 않지만 어쨌든 정상적인 접근 방법은 아니에요. 이 정석에서도 보시면 크게 두 가지로 풀고 있거든요. 모범 답안이라고 써 있는 거 있고 그 밑에 어드바이스가 있는데 그 어드바이스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실제 소수 부분을 찾아서 같다고 놓고 푸는 거예요. 길이를 보면 훨씬 길어요. 풀이가 길다고. 이거 괄호 1, 괄호 2 돼 있지만 이거 그냥 한 문제에 해당하는 풀이거든요. 경우를 나눠서 풀어야 돼요. 굉장히 귀찮아집니다. 그래서 기억하셔야 될 건 실제 소수 부분을 찾으러 가시면 안 되고 소수 부분은 끼리 같다고 했으니까 통째로 빼는 거예요. 누가 정수고 누가 소수인지 구분하지 않아요. 그냥 로그 A랑 로그 B를 통째로 빼서 정수다. 이 사실을 이용해서 푸는 거고요. 또 하나로 로그 A와 로그 B의 소수 부분의 합이 1이다. 얘를 푸는 방법은 뭐였냐면 로그 A랑 로그 B를 더해서 정수다 라는 사실을 이용하는 거예요. 얘도 소수 부분을 찾아서 둘이 더하면 1이다 이렇게 방정식 풀지 않는다고요. 그냥 통째로 더하면 정수다를 이용하는 건데 여기서 이제 조심해야 될 건 소수 부분의 합이 0인 경우도 있을 수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경우는 좀 찾아서 빼셔야 돼요. 둘이 더해서 정수가 되는 경우는 얘 자체가 원래 정수고 얘 자체가 원래 정수여서 둘이 더해서 정수가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그건 소수 부분의 합이 1이 아니잖아요. 소수 부분의 합이 0이잖아요. 그런 경우는 어쩔 수 없이 손으로 좀 골라서 빼셔야 돼요. 손으로 골라내야 돼요.
어쨌든 요 녀석이 소수 부분에 해당하는 활용 문제 중에 좀 어려운 녀석이고요. 문제로 다시 돌아가서 보면 x가 10 이상 100 미만이고 로그 x의 소수 부분과 로그 x 제곱의 소수 부분이 같다 그랬거든요. 그럼 자, x가 10 이상 100 미만이니까 로그 x는 1 이상이고 2 미만이에요. 다행히 정수 부분이 딱 정해졌죠. 1이라고. 그래서 로그 x를 이렇게 쓸 거야. 1 더하기 알파다. 단 알파는 0 이상이고 1 미만이다. 중요해서 빨간색이에요. 네. 네. 그래서 이렇게 쓰고 출발을 할 건데 로그 x가 1 더하기 알파야. 그런데 찾으라고 한 건 로그 x의 소수 부분이랑 x 제곱의 소수 부분이니까 얘를 생각해 보면 이건 2 로그 x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2 더하기 2알파 이렇게 생긴 거라고요. 네. 그런데 얘랑 소수 부분이 같대. 뭐 한다고요? 통째로 빼버릴 거라고요. 네. 그러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알파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되죠. 보기 불편하네. 얘가 정수면 되더라. 얘가 정수면 되더라. 그죠? 마이너스 붙은 게 좀 보기 불편하니까 그냥 1 더하기 알파가 정수면 되는구나. 뭐 이렇게 생각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죠? 그럼 이 상태에서 원래 알파는 0 이상 1 미만이었거든요. 1 더하기 알파는 어때요? 1 이상이고 2 미만이겠네. 네. 요 안에 들어있는 정수 누구예요? 1이요. 1밖에 없어요. 1 이상 2 미만이니까. 네. 그럼 알파가 얼마란 이야기예요? 빵이요. 0이란 이야기예요. 그래서 로그 x가 누구란 이야기라고요? 1이요. 1이요. 그래서 x는 10이요. 이렇게 생긴 거 하나밖에 없더라 라는 말이 됩니다. 네. 그죠? 그래서 요거 기본 문제라서 좀 쉬운 편이기도 하고요. 아니 너무 쉬워가지고 오히려 별론데. 뭐 아무튼 이렇게 생긴 녀석이 활용에 나오는 거고 마지막에 보시면 상용 로그의 활용인데 5번하고 6번이에요. 5번 보시면 원리합계죠. 소리요. 원금 1,000만 원을 연율 2% 1년마다 복리로 예금했대요. 예금이야. 네. 적금 아니고 예금이라고. 그건 뭐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건 계속 싸움이 누적해가지고 예금 한 번도 보신 거 아니에요? 10년 동안 예금했다고 했잖아요. 10년 동안 매번 돈을 넣은 게 아니고 그냥 한 번 넣고 10년 박아놨다고. 그냥. 그죠? 그랬을 때 합계를 구하세요. 니까 답은 금방 나온다 그죠? 1,000만 원이고요. 네. 연이율 2% 10년 동안. 이거 얼마니?를 물어보는 겁니다. 네. 그죠? 그럼 얘가 얼마인지를 찾으려면 얘가 얼마인지를 찾으면 되죠. 근데 우리 아까 좀 전에 예제 풀 때 뭐 6의 100제곱 대충 얼마인지 뭐 이런 거 찾는 것처럼 이런 숫자의 10제곱 이거에 해당하는 숫자를 상용록을 이용해서 찾아보자는 거야. 이런 거 할 때 쓴다고요. 그래서 일단 요 녀석을 x라고 보면 로그 x는 로그 1.02의 10제곱이고요. 이건 10 로그 1.02인데 로그 1.02는 0.0086으로 계산해. 그러니까 이건 0.086이에요. 그죠? 근데 이 0.0186은 누구랑 똑같으냐면 로그 1.22랑 똑같대요. 그렇죠. 왜? 그럼 x 아, 지금 여기 나와 있으니까. 그럼 x가 뭐란 이야기야? 1.22란 이야기야. 그럼 잠깐만. 1.02만 x를 두는 거예요? 네. 1.02의 10제곱을 x라고 둔 거지. 이걸 x라고 둔 거지. 이걸. 그러니까 얘는 누가 되는 거다? 1000 곱하기 1.22가 되는 거다. 그래서 1220만 원이다. 그런 얘기죠. 오. 뭐가?
1.02의 10제곱 이런 숫자 계산하기 불편한데 상용로그 표를 이용하시면 이런 숫자를 간단하게 찾을 수 있다고요. 금방. 얘는 이제 풀라고 나온 거니까 이렇게인데 푸는 과정을 생각해 보면 1.02의 10제곱이라는 숫자가 얼마인지 찾을 거니까 로그 1.02가 얼마인지 표를 찾아보시면 되고 표에 찾으면 0.0086이라고 나올 거라고요. 그럼 10에다가 0.0086을 곱해서 0.086이 된 거잖아요. 그럼 다시 표를 찾아서 0.086에 해당하는 숫자가 얼마인지 찾아보면 1.22라고 나올 거라는 거야. 그럼 이제 x가 1.22이구나. 그래서 1220만 원 이렇게 찾으신다고요. 그죠? 그래서 이런 말도 안 되는 거듭제곱수 이런 것들 아주 간단하게 찾을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숫자를 가지고 뭐 연구를 해야 되는 사람들이 통상적으로 사용한다고요. 그래서 상용 로그다. 그런 소리고요. 응? 실생활의 활용. 우리가 활용하는 건 아니고요. 어떤 산업에서 노동의 투입량을 x, 자본의 투입량을 y, 산업의 생산량을 z라고 했을 때 지금 x랑 y랑 z가 뭐다 나왔고요. 지금 알파만 비어 있는데 이 알파라는 건 상수래. 변하는 숫자가 아니에요. 가만히 있는 숫자야. 그럼 이제 x, y, z만 변하는 거다. 그런 이야기예요. 각각이 뭐냐면 x가 노동, y가 자본, 그리고 z가 생산량입니다. 2016년, 2003년 어쩌고 저쩌고 나오고 있어요. 그럼 두 개의 식을 만들어 보라는 이야기다. 그죠? 그래서 2016년에 해당하는 걸 먼저 생각해 보면 2016년에 해당하는 요 녀석이랑 요 녀석이 2 곱하기 2016년에 해당하는 거 알파 2016년에 해당하는 1 마이너스 알파 이렇게 생긴 녀석이고요. 그렇죠. 2003년도에 해당하는 생산량은 2003년도에 해당하는 알파 2003년도에 이렇게 생긴 녀석인데 관계식이 나오기를 2016년에 노동과 자본의 투입량 X와 Y는 2003년도보다 2배, 4배가 됐대요. 나온 힌트가 뭐야? X의 2016은 2 곱하기 X의 2003 Y의 2016은 3 곱하기 Y의 4니? 4 곱하기 Y의 2003이다 그 얘기네요. 네. 그리고 생산량 Z의 2016은 2.5의 Z의 2003이래요. 알파 구하세요라는 말입니다. 네. 그럼 이제 윗줄에 있는 식 얘네 다 집어넣어 버리면 되겠죠. 네. 얘네들을 여기다 집어넣어서 식을 새로 만들어 보면 2.5의 Z 2003이라는 건 2 곱하기 X의 2003의 알파 4 곱하기 Y의 2003의 1 마이너스 알파 되죠? 근데 얘랑 얘는 퉁쳐서 사라지죠. 왜요? 이거잖아. 그러니까 알파 제곱까지 요거의 알파 제곱, 요거의 1 마이너스 알파 제곱. 수초에 나눠보면 사라지는 빼요. 거예요. 아니 고심식이 Z의 이거 자리에다가 얘네들 다 집어넣으면 약분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정리를 해보면 이런 건데 2.5의 Z의 2003은 요거 2의 알파 제곱이랑 4의 1 마이너스 알파 제곱만 앞으로 당겨내면 남는 건 2 곱하기 X 2003의 알파 Y 2003의 1 마이너스 알파 이렇게 생긴 녀석이잖아요. 네. 근데 얘가 누구랑 똑같다고? 얘랑 똑같다니까? 네. 그러니까 이거 없어진다고요. 얘하고 얘네들은 싹 약분될 거라고요. 네.
남는 게 누구다? 얘랑 얘다. 옆으로 와서 써보면 2.5는 2의 알파, 4의 1 마이너스 알파. 네. 이렇게 생겼다고요? 뭐 이거 미술 2로 통일해 볼까요? 알파 더하기 2 마이너스 2알파. 즉 2의 2 마이너스 알파. 이렇게 생긴 녀석이네요. 네. 그래서 뭐 찾으래? 알파 찾으래요. 2.5는 뭐 하면 되겠어 이제? 뭐 로그 씌우면 되겠죠 뭐. 로그 씌우라고 나온 거잖아. 그죠? 양변 로그 씌우면 로그 2.5는 2 마이너스 알파의 로그 2고요. 얘는 0.3이고 이건 어떡할래? 2.5는 10분의 25면 이게 로그 2가 하나 나와 있는데 5에서 2 뺀 거잖아요. 그러니까 1에서 2를 빼서 5를 만들고 5에서 2를 또 빼. 그래서 A는 4. 쓸 수 있는 숫자가 2도 있지만 이거 미시 10인 녀석이라 10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2.5를 2랑 10으로 나타내 보라는 거야. 그럼 이거 2.5라는 건 이거잖아요. 네. 그죠? 그러니까 얘는 1에서 로그 4를 뺀 거지. 네. 얘가 2.5니까 2.5가 저거야. 10을 반 하면 2.5예요. 그래서 얘를 1 마이너스 2 로그 2라고 볼 수 있어요. 되냐? 그럼 로그 2에다 이제 0.3 집어넣어서 알파만 찾으면 된다. 그런 이야기죠. 어? 야 1등도 하겠다며 어제 네가 후보를 받았잖아. 어제 3등급 하겠다고 그랬어 나한테. 해서 여기까지가 상용 로그였고요.